외부 충격 이후 소비 행태 변화 분석에 대해 개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기존 소비 분석은 단기 변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본 연구는 2003-2024년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득 계층별 소비 항목 비율 변화와 구조적 반응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식료품, 주거비, 여가비 등 주요 항목의 지수값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하고 산업경영공학 관점에서의 소비 시스템의 민감도 재편 가능성을 해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정책 수립, 위기 대응, 기업 전략 설계에 기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확장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자고 했습니다. 소비 지출 구성비는 지출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통해 가계의 구조적 소비 패턴과 외부 충격에 대한 반응성을 파악했습니다. 연도별 주요 소비 영향 사건을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했는데 주요 사건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2003년입니다. 2003년에는 사스 유행으로 외식 여행 소비가 급감하였습니다. 당시 주요 키워드로는 여행 자제, 마스크 사용, 개인 위생, 온라인 쇼핑몰이 있고 영양 산업에는 보건, 식품, 건강이 있습니다. 관련 소비 항목으로는 식료품, 보건, 통신, 음식, 숙박이 있는데 식료품, 보건, 음식은 실제 소비에 영향을 미쳤고 통신은 실제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2003-2004년에는 외식, 여행 관련 소비는 전체적으로 정체 또는 실질 감소 경향을 보였고 소비자들은 대면 외출형 소비를 줄이고 실내 중심 생필품 위주로 소비를 전환하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일부 증가해 보일 수 있으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구매력은 감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08년입니다.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었는데 당시 중요 키워드로는 리먼 브라더스, 글로벌 금융위기, 환율 폭등이 있고 영양 산업으로는 금융, 부동산, 소비 심리가 있습니다. 관련 소비 항목은 기타 상품이 있는데 실제 소비에 소폭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광우병 촛불 시위로 수입 쇠고기 소비 급감이 있었는데 당시 중요 키워드로는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 등이 있고 영양 산업은 식품이 있습니다. 관련 소비 항목으로는 식료품이 있습니다. 식료품은 실제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2009-2010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소비 위축이 있습니다. 당시 중요 키워드로는 소비 위축, 실업률, 긴축 재정이 있고 영양 산업으로는 금융, 자동차, 부동산이 있습니다. 관련 소비 항목은 여가 오락이 있는데 실제 소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또 천안함 사건으로 안보 불안 심리가 있는데 당시 중요 키워드로는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 안보 불안이 있고 영양 산업으로는 정치 소비 심리가 있습니다. 관련 소비 항목은 기타 상품이 있는데 실제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2008-2009년에는 경제 침체기에도 필수 소비는 유지되거나 증가되었습니다. 여가 오락, 외식, 교통 등 비필수 항목은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소비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필수 항목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비필수 항목은 감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총 지출의 정체가 발생하였습니다. 2015-16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오프라인 소비가 급감하였는데 당시 중요 키워드로는 메르스 증상, 마스크, 병원 감염 등이 있습니다. 영양 산업으로는 보건, 관광, 유통이 있고 관련 소비 항목은 보건이 있는데 실제 소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사건이 있는데 당시 중요 키워드로는 최순실 촛불 집회 등이 있고 영양 산업으로는 정치 소비 심리가 있습니다.
관련 소비 항목으로는 기타 상품이 있는데 실제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2015-16년도에는 감소 항목으로는 교통, 음식, 숙박, 문화 오락이 있는데 교통 부분에서는 매출이 감소하였고 여행 자제로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음식 숙박 부분에서는 외식을 기피하여 자영업자가 타격을 입고 호텔 펜션 수요가 감소한 걸로 보입니다. 문화 오락 부분에서는 영화, 콘서트, 체육 시설을 기피하여 관련 소비가 하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가 항목으로는 온라인 쇼핑, 배달앱 사용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의점, 마트 방문보다 비대면 소비 채널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증가 예상 항목으로는 통신비가 있는데 모바일, 인터넷 소비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2021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중요 키워드로는 마스크, 손소독제, 집콕용품, 배달앱, 라면 사재기 등이 있고 영양산업으로는 보건, 식품, 전자상거래가 있습니다. 관련 소비 항목은 식료품, 보건, 음식, 숙박이 있는데 실제 소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백신 접종 본격화, 보폭 소비 확대에서는 당시 중요 키워드는 백신 예약, 부작용, 백신 휴가, 면역 관련 건강식품이 있고 영양산업으로는 명품, 가전, 여행이 있습니다. 관련 소비 항목으로는 식료품, 가정용품, 음식, 숙박 등이 있는데 실제 소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0-2021년에 감소한 오프라인 소비 항목으로는 교통비, 문화 오락, 서비스 등이 있는데 교통비 부분에서는 17% 정도 감소하였는데 거리두기로 인해 출퇴근, 여행, 여가 이용 모두 급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오락 활동도 위축되었는데 콘서트, 영화관, 체육시설 등이 폐쇄되어 관련 지출이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기관 소비는 미용, 외식, 기타 대면 등 서비스 소비가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가된 온라인 중심 소비 항목은 온라인에서는 쇼핑 배달의 비용이 급증하였고 음식 부분에서는 외식 대신 배달앱 수요가 폭증하였습니다. 생활용품은 대형마트 방문 대신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채널 전환이 있고 통신비, 디지털 콘텐츠 부분에서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줌 등 비대면 플랫폼 구독 증가가 있습니다. 2020-2022년도에는 러우 전쟁이 있었는데 당시 주요 키워드로는 백신 예약, 부작용, 백신 휴가, 면역 관련 건강식품 등이 있고 영양산업으로는 에너지, 식품, 물가가 있습니다. 관련 소비 항목으로는 식료품, 주거, 교통 등이 있는데 실제 소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2년, 2023년에는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 영향을 미쳤는데 교통비는 대폭 증가하였는데 유류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식료품도 물가가 상승하였는데 곡물, 식용유 수입가 인상, 생활 필수 식품 가격 급등, 관련 항목은 급등 등이 있는데 관련 항목은 소비 분위별로 다르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물가 불안정과 소비자 반응이 있는데 가계 부담 증가로 저소득층은 지출 조절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 고소득층 중심으로 오락, 여행, 문화 소비는 소비로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 변동이 큰 이벤트 심리자 지수 분석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메르스 시기에는 메르스 확산 직후 소비자 심리수 약 한 4%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경계심이 생겼지만 극심한 공포나 소비 포기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염 우려로 인해 외출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소비가 급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소비자 심리 지수가 15% 급락하였습니다. 이건 명백히 경제적 공포, 생존 위기, 극단적 소비 위축 심리를 반영한 수치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기준 100 아래는 비관, 87은 강한 부정 심리로 보입니다. 실제로 식비 폭등, 오락 교육비 축소 등 소비 구조도 급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소비 시스템에 가장 강한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2022년 러우 전쟁 때는 전쟁 발발에도 소비자 심리 지수는 7.8% 정도 하락하지만 팬데믹보다 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러우 전쟁이 직접적인 국내 소비 활동 차단은 아니었고 주로 물가, 에너지, 수입 가격 상승 등 간접적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불안했지만 경제 회복세와 정책 지원 기대감도 공존하였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완전 회복되진 않았지만 90대 중반으로 버텼습니다. 소비 지출 구성비를 활용한 소득 분위별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메르스 시기입니다. 메르스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소비가 급감했지만 저소득층에서는 음식 지출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식 대신 집에서 식사하는 외식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교통 오락 소비는 모든 계층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그 양상이 더 뚜렷했습니다. 고소득층은 외식 대신 고급 배달음식 소비로 음식 지출이 증가했고 중산층은 보건 지출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은 고정적인 지출 외에는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전체 소비가 정체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러우 전쟁 시기에는 식료품과 교통비 부담이 소득 계층별로 다르게 반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는 고소득층에서는 자가용이나 해외여행 감소로 지출이 있었지만 저소득층은 이미 최고 수준이라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또 교육비의 경우 고소득층은 자녀 교육에 대한 지출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경제적으로 부담으로 지출을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외부 충격은 전 계층에 영향을 주지만 그 반응의 형태는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결론과 추후 활용 방법인데 결론에 대해서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 구조는 외부 충격에 따라 차별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필수 소비는 위기 상황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증가 경향도 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필수 소비는 충격 시 급감하였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별로 회복 속도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 심리 지수와 연관성 확인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하락폭과 소비 변화폭은 높은 상관관계를 존재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시기에는 4% 하락하였는데 비교적 제한적 영향을 보였고 코로나 시기에는 15% 감소하였는데 극단적 소비 위축을 보였고 러우 전쟁 때는 7.8% 하락하였는데 물가 부담 중심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소비 구조 변화 예측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득 분위별 소비 변화는 양극화 현상이 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에서는 충격 시 기초 소비 항목 비중이 증가하였고 여타 항목 비중은 급감하였습니다. 고소득층에서는 기초 소비는 유지하고 보복 소비는 증가하였습니다. 고물가 상황에서는 계층별 소비 여력 차이가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외부 충격의 유형별 차이입니다. 충격 유형으로는 감염병, 금융위기, 러우전쟁이 있는데 감염병의 주요 영향 소비 항목에서는 식품 보건은 증가하였고 교통 문화는 감소하였습니다. 구조적 영향으로는 가장 강한 구조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융위기에서 주요 영향 소비 항목으로는 보건은 유지되었고 교통 문화는 감소하였습니다. 구조적 영향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컸지만 필수 소비는 유지되었습니다. 러우 전쟁의 주요 영향 소비 항목으로는 에너지, 식품은 증가하였고 비필수 항목 영향은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적 영향으로는 간접적 영향 중심으로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비 구조 변화는 단발적이지 않고 누적적인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식료품 소비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교통, 문화 소비는 완전 회복이 더딥니다. 소비 패턴이 구조적 변화가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결론은 외부 충격은 소비 구조에 명확한 영향을 미치며 그 반응 강도는 충격의 유형과 소비자의 경제 심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이를 예측하고 해석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 변화 양상이 다르므로 정책 설계 시 계층별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활용 방법입니다. 먼저 정책적 활용 측면에서는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 민감도가 높은 계층과 항목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 설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 분위별 소비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소비 보호 정책이나 CSI 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정확한 정책 개입 시점 결정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적 전략적 활용에서는 업종별 소비 회복력과 민감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 시기와 회복 시기에 맞춘 마케팅 전략과 상품 기획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 활용 측면에서는 향후 연령, 성별, 지역별 소비 반응 차이 분석이나 머신러닝 기반 소비 변화 예측 모델 개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정책과 기업 전략 수립에 유용한 인사이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대응 체계 구축에서는 정부, 기업, 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해 소비 변화 시계열 데이터와 CSI 지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 관리함으로써 향후 위기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